겨울 등산복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체온 관리가 되겠습니다. 체온 관리를 하는 기본적인 또 방식은 레이어링이라고 해서 겹쳐 입기죠. 겹쳐 입기란 뭐냐? 춥다고 해서 두터운 옷을 하나를 입는 게 아니라 얇은 옷을 두 겹을 입는 거를 겹쳐 입기, 레이어링이라고 하죠. 레이어링을 설명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 베이스 레이어, 그 다음에 소프트쉘, 하드쉘 이름이 많습니다만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등산복에서 레이어링이라는 것은 등산 티 위에 자켓, 그 위에 또 자켓을 겹쳐 입는 이런 거를 레이어링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시중에는 온갖 종류의 이제 온갖 이름의 자켓들이 많은데 그런 걸 한번 살펴보자면 자켓을 왜 입는가? 추우니까 입는 거죠. 근데 추운 이유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온이 낮아서 추운 것도 있고 바람이 불어서 추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산을 하면서 고도가 높이 올라가면서 100m마다 0.7도씩 더 추워지고 바람이 또 초속 1m 늘어날 때마다 더 세질 때마다 1.6도씩 더 우리 체감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이 기온과 바람을 각각을 이렇게 대응을 하자라는 게 등산 자켓의 기본 성격입니다. 그래서 온갖 종류의 자켓이 있지만 이게 체온을 지키는 차가운 외기로부터 체온을 지키기 위한 보온 자켓이냐 아니면 바람을 막기 위한 자켓이냐 이것만 구분을 하면 그 자켓의 성격을 알게 되고 그 결과 이제 레이어링을 자기 이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보온 자켓과 방풍 자켓 어떻게 입는 거냐? 등산 티 위에 보온 자켓을 입고 그 위에 방풍 자켓을 입는 거다. 라는 거고, 소재 특성은 보온 자켓은 이제 부드러운 원단으로 해서 소프트 쉘이라고 하고, 방풍 자켓은 뻣뻣하죠. 하드 쉘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만지면 소리도 나고 하는 겁니다. 방풍 여부로는 보온 자켓은 체온을 보존도 하지만 또 운동으로 열이 너무 많이 날 때는 또 밖으로 배출도 해야 되기 때문에 통기성이 있고, 방풍 자켓은 그야말로 이제 바람을 막기 위한 거고, 그러다 보니 용도로는 보온 자켓은 실제 움직일 때, 그래서 운행 자켓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고, 방풍 자켓은 휴식이나 식사를 할 때 바람을 막아주는 용도로 주로 쓴다라는 거고, 방풍 자켓에는 이제 반드시 모자가 달려 있는 거죠. 이렇게 보온 자켓과 방풍 자켓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한번 보기로 하면 가로축을 보온 기능, 세로축을 방풍 기능이라고 했을 때 전통적인 보온 자켓으로 플리스 자켓이 있죠. 이런 모양의 자켓, 아주 전형적인 플리스 자켓입니다. 그러니까 원단에 보풀하기를 일으켜서 기모죠. 기모가 플리스고, 이 플리스 자켓은 보온 기능이 어느 정도 있지만 이 원단 자체가 구멍이 뻥뻥 뚫려 있기 때문에 방풍 기능은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거고, 흔히 우리가 폴라 플리스라고 쉽게 부르는 거죠. 이 이름은 플리스 원단이라는 거를 폴라텍이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쉽게 그냥 편하게 폴라 플리스 뭐 이렇게 부릅니다만 정확한 명칭은 플리스 원단이다라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온 자켓으로서 요즘은 패딩이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어 있죠. 그래서 경량 패딩, 우리가 일상에서 입는 경량 패딩이 뭉치면 부피가 굉장히 작아지고 가볍기 때문에 등산에서 보온 자켓으로 쓰기에 굉장히 좋다. 동네 아저씨들이 하나씩 입는 국민 패션이죠. 이걸 등산 때 활용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 경량 패딩은 운동을 움직일 때 입고 있으면 너무 덥고 또 멈췄을 때 바람이 불게 되면 또 방풍 기능은 없기 때문에 또 그때는 또 춥고 등산 목적에 맞지는 않죠. 그러나 이제 뭐 급한 대로 산에서 춥다라고 하면 꺼내 입을 수는 있다. 뭐 이런 게 전통적인 이제 가장 간단한 보온 자켓이 되겠고, 방풍 바람막이로는 봄 가을용으로는 아주 간단한 경량 바람막이들이 많죠. 뭐 이 정도 이런 거고, 가격이 저렴하지만 기능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이런 것들이 경량 바람막이는 뭐 비쌀 필요도 없고, 그렇죠. 이제 가볍기도 하고, 접으면 부피도 적어지기 때문에 봄, 가을에는 그냥, 아예 배낭에 항상 넣어 다니는, 그런 이제 바람막이가 되겠고, 이 경량 바람막이는 이제 바람을 막아서 보온해주는 정도지, 보온 기능은 없고, 이제 방풍 기능만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기능에 제한이 있는 이런 이제 제품들은 굉장히 가성비가 좋죠. 이제 가격들이 착하고 그러는데,
겨울에는 이제 바람막이는 눈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방수 기능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 위쪽으로는 이제 방수 기능도 있는 방풍 능력 뭐 이 정도 되겠는데, 겨울용 바람막이는 방수 바람막이라 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고어텍스죠. 그러니까 고어텍스 원단을 만드는 고어텍스라는 회사가 있고, 이 고어텍스 원단을 받아서 등산 이제 브랜드들이 자기네 그 등산복을 만드는 거죠. 근데 고어텍스가 그 비싼 거에 비해서 과연 기능이 그 정도 되느냐 하는 거는 뭐 많은 의구심을 받고 있죠. 워낙에 이제 비쌉니다. 아크테릭스의 대표적인 이제 고어텍스 바람막인데 워낙 비싼데, 그런데 또 막상 고어텍스를 대신할 만한, 대체할 만한 또 그 방수 기능을 가진 그런 이제 그 원단이 또 흔치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쌈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해 신상인데도 맞는 사이즈가 없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고어텍스 제품들이 다 팔리고 없는 뭐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실제로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클라트뮤젠 정도 되는 등산 브랜드에서는 고어텍스 그 원단을 받아와서 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그런 방수 방풍 기능을 가진 원단을 개발해서 이제 만들고 해서 뭐 저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주 편리해서 저는 주로 이것을 씁니다. 이거 이제 클라트뮤젠 제품들이 좀 고가이긴 하지만 실제 등산하는 사람들이 이제 실용적으로 쓰기에 굉장히 여러 가지 배려를 한 그런 제품이라서 기분 좋게 쓸 수 있는 뭐 이런 제품들도 겨울용 방수 바람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렇게 이제 보온이냐 방풍이냐 이렇게 나뉘어지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이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이제 이 기술이 발달하면서 점점 생기는 거죠. 그래서 플리스 자켓이 방풍이 워낙에 기능이 약하니까 방풍 기능을 보완을 하자라고 해서 요즘 나오는 것들이 이제 계량 플리스라고 뭐 굳이 이름 붙일 만한 뭐 그런 제품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크테릭스의 델타 같은 제품들은 뭐 실제 모습은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얇은 플리스 자켓인 거죠. 그 가을에 쌀쌀할 때 걸치기 좋다 이 정도고, 좀 더 추워지면 한 12월까지도 입을 만한 이제 플리스 자켓은 좀 더 두꺼운 이런 제품이 나오는데, 제품 설명에는 기모가 이렇게 두터운 것처럼 나오지만 실물은 그 정도는 아니고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라서 한 12월까지는 그래도 등산티 바깥에 이거 하나 걸치고 이제 산행을 계속 할 수 있는 운행 자켓으로도 쓸만한 두터운 플리스 자켓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플리스 자켓을, 플리스 원단을 보완을 하는 이런 거를 계속 하다 보면 어디까지 가느냐, 아예 플리스 원단 바깥에다가 방수 방풍되는 소프트쉘을 갖다 붙여서 이제 접착시켜 가지고 만드는 이런 제품들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소프트쉘 플러스 플리스라고 할 수 있는데, 보온 기능도 어느 정도 되고 방풍 기능도 어느 정도 갖춰 가지고 뭐 아주 극단적인 기후가 아니라면, 웬만한 겨울 이제 기후라면 이 하나로 그냥 해결을 하자라고 하는 제품이 바로 감마 MX 같은 제품 되겠습니다. 이 아크테릭스의 감마 MX는 이 베테랑들은 뭐 하나씩 다 가지고 있다고 할 정도인데, 아크테릭스가 이게 한국 시장에 수요만큼 공급을 잘 안 하는 측면도 좀 있는지, 벌써 또 올해 신제품인데도 맞는 사이즈가 하나도 없는 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저도 뭐 수년 전에 이제 이걸 사서 뭐 애용하기도 하고 뭐 고이 모시기도 하고 이러는데, 원단을 보면은 등 쪽을 보면은 이제 그 플리스 원단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1월 가장 추운 이제 1월에 뭐 소백산 칼바람 정도 되는 그런 데서는 쾌적하게 입고 다닐 만한데, 그 정도가 아니고 12월이나 2월이라든지 그렇게 높지 않은 산을 갈 때는 사실은 이 이제 운행 자켓을 입고 이제 산행을 하면 좀 더울 정도다. 뭐 그 정도의 그 보온 기능과 방풍 기능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감마 MX에 대적할 만한 이제 제품이 마무트의 얼티메이트 자켓인데, 마무트가 지금은 한국에서 이제 철수를 해서 지금은 이 자켓을 살려면 이제 해외 직구를 해야 되고 해서 이제 불편합니다만, 마무트 자켓은 원단이 아까 봤던 이 감마 MX보다는 그 기모 자체가 아주 작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 감마 MX 아크테릭스보다도 마무트 얼티밋을 훨씬 더 많이 겨울에 제가 입고 다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패딩 쪽도 방풍 기능을 좀 높이고,
그리고 이제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또 패딩은 너무 또 그 열기를 가둬 놓으니까 너무 더워서 두께는 좀 더 가볍게 이렇게 만드는 운행용 패딩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패딩이란 용어가 다운 자켓이냐 패딩이냐 뭐 업계 제품명에서도 사실은 많이 헷갈리는데 요즘 조금 뭐 자리 잡는 것 같은 게 다운이란 게 뭐 깃털 이런 뜻이니까 천연의 오리털 거위털을 충전을 시킨 자켓을 다운 자켓이라고 부르고 합성제를 가지고 그 충전시킨 거를 패딩이라고 부르는 뭐 이런 식으로 좀 자리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만, 등산용으로는 어느 것이 더 적합하냐? 다운 자켓이 비싸기도 비싸고 이제 보온 기능도 더 높지만 등산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오히려 합성 충전재가 땀이라든지 눈이라든지 이런 습기가 차도 기능을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차라리 합성 충전재가 더 적합하다라는 것을 이제 아시고, 이런 운행용 그 패딩의 대표 선수가 아크트렉스의 이제 아톰 LT, 이것도 이제 웬만한 베테랑들은 또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죠. 마찬가지로 올해 신상인데도 사이즈가 하나도 없는 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또 대항할 만한 이런 제품들도 있습니다. 오들로의 이제 그 운행용 패딩인데 굉장히 가볍고 그 움직임이 자유로워 가지고 상당히 괜찮은 뭐 그런 그 산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도 있다는 거고, 하이브리드 제품도 있습니다. 플리스와 패딩의 장점을 살린다고 이제 만든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가슴팍과 어깨는 패딩이고 팔과 등판은 그냥 플리스 원단으로 만든, 양쪽의 장점을 이제 살린다고 만들지만 하이브리드라는 게 대부분의 경우는 실패로 끝나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거를 입을 기회가 별로 없다는 게 이제 함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보온 자켓에 바람막이까지 해도 그래도 이제 추운 날씨가 있습니다. 1월에 소백산 뭐 태백산, 설악산 이런 데 가면 그걸로도 부족해서 워낙에 춥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그 아우터용 패딩이라고 할 만한 패딩을 바깥에 방풍 기능을 좀 더 강화시킨 거를 바람막이 바깥에다가 또 패딩을 하나 더 입는, 이럴 수가 있는데, 그렇게 추우면 패딩을 아주 그냥 두꺼운 걸 입으면 되지 않느냐. 근데 등산이라는 거는 이제 갖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휴대성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작정 두꺼울 수는 없죠. 그래서 얇으면서도 방풍 방수 기능을 적당히 잘 가지는 뭐 이 균형을 잡는 게 이제 결국은 기술력인데, 그런 거를 굉장히 이제 그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는 회사가 이제 랩이고, 마이크로라이트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이게 이제 아우터용으로 입을 만한 그런 패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단도 퍼텍스를 써서 방풍 방수 기능을 나름대로 막 갖추려고 노력을 했고, 사이즈 자체도 사이즈나 길이가 크게 나와 가지고 아우터용으로 입을 만하다. 그러니까 아주 혹한 그런 환경에서는 바람막이 바깥에다가 또 이런 패딩을 하나 더 입는 그런 식의 이제 대비를 하면 되겠다라고, 이런 종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복잡하게 이렇게 막 있는데 그냥 보온 잘 되고 방풍도 잘 되는 그런 제품은 없느냐? 그 일상생활에서는 있죠. 그러니까 아주 두꺼운 패딩 바깥에 고어텍스를 갖다 붙이면 됩니다. 그러나 그거를 등산에서는 너무 더워서 등산할 때는 입을 수가 없고, 또 부피가 너무 커서 휴대성도 떨어지고 해서 등산에서는 그런 제품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보온 자켓을 대부분 산행 중에는 입고 이제 산행을 하고, 그래도 춥다 싶으면 이제 보온 자켓이 미드레이어가 되면서 그 바깥에 바람막이를 하나 더 걸치는 이런 식의 레이어링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내를 한번 보기로 하면 이제 12월, 1월 한겨울에 등산티 위에 운행 자켓만 그냥 하나 걸치고 산행을 하는 뭐 그런 경험은 1월에 운악산, 뭐 산자령, 또 합천 가야산 이런 게 있었고, 12월에 태백산 이런 데서는 등산 티 위에 감마 MX 운행 자켓 하나만 걸치고는 산행을 했네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 바깥에 바람막이까지 하나 더 걸친 그런 사례를 보면 1월에 대둔산, 1월에 발왕산, 그리고 12월에 마산봉, 12월 소백산 갔을 때도 이제 운행 자켓 위에 바람막이를 입었죠. 그리고 1월에 운탕고도 갔을 때도 바람막이를 바깥에 입은 모습이고, 이 운행 자켓 위에 바람막이만으로는 이제 추워서 안 되겠다 싶어서 운행 자켓 위에 아예 패딩을 겹쳐 입은
그런 사례는 1월에 소백산 칼바람, 그 다음에 가리왕산 갔을 때도 그렇고 서산가야산 갔을 때도 1월 중순 가장 추운 때였나 보건데요. 그래서 운행 자켓 바깥에 패딩을 입은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티셔츠와 자켓을 가지고 계절별로 한번 큰 이제 프레임을 보자면 티셔츠, 보온 자켓, 방풍 자켓 있으면 여름에는 뭐 반팔 티셔츠로 상의는 해결이 될 거고, 이제 가을이 접어들면서 긴팔로 바뀌되 두께는 여름용이라고 할 만한 얇은 티셔츠를 입고 이제 약간 쌀쌀해질 수가 있으니까 얇은 플리스 정도를 위에 이제 걸치거나, 아니면 비상용으로 가을 바람막이 방수 기능이 없는 경량 바람막이를 배낭에 넣어 다니는 이럴 수가 있겠고, 그게 한 11월 중순까지는 유효하고, 그러다가 이제 좀 더 쌀쌀해지면 플리스 자켓을 좀 더 두터운 걸 위에 이제 입게 되고, 겨울이 오게 되면 티셔츠를 일상생활에서 가을용이라 할 만한 정도 두께의 티셔츠고, 그 다음에 이제 보온 자켓으로 소프트쉘 플러스 플리스 또는 운행용 패딩 정도를 입고 가고, 이걸로 부족할 때 이제 바람막이로 방수 바람막이 또는 더 추우면 아우터용 패딩을 겹쳐 입는, 크게 봐서 이런 식으로 이제 1년간의 레이어링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켓을 설명을 드렸는데, 뭐 핵심적인 내용은 겨울 등산 자켓은 보온 자켓과 방풍 자켓으로 나눈다. 보온 자켓은 플리스 방식이 있고 패딩 방식이 있더라. 방풍 자켓은 겨울에는 방수 기능이 필수다. 그리고 겨울 산행의 대부분 구간은 사실은 등산티 위에 보온 자켓 하나 정도로 이루어지고, 휴식을 하거나 밥 먹거나 정말 추울 때는 그 위에 방풍 자켓을 입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